이 이야기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직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 감원을 하는 그런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직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했어요. 집을 이제 팔면서 이제 김포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당시 결혼 3년 차였던 태영 씨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퇴사를 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이제 사정이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다행히 집주인께서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을 찾아서 다행이다. 마음이 놓였죠. 저희 이 집으로 할게요. 진짜? 원래 살던 집보다 작은데 괜찮아? 당연하지. 이렇게 채광도 좋고 깨끗한 집이 이 가격에 나오는 게 말이 돼? 고마워 자기야.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자기야, 난 큰 집 안 바래.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뭐 아주 평화로운데. 그죠?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여유도 있고 온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시달리는 듯한 어떤 모습이었다고 이제 해요. 그 집주인께서? 이사를 이제 마치고 입주. 새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태영 씨가 또 알고 지내던 어떤 지인 형님의 소개로 인테리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네. 예. 어. 그런데 예.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부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뭘까? 네. 자기야, 과일 먹어. 잠깐만. 자기야, 왜 그래? 아니야. 저 방에서 소리가. 어? 뭐야. 한밤중에 네.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에 이 안방을 향한 부부는 책상에 있던 이 조명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 때문이었네. 위험하니까 나가 있어. 내가 치울게. 알았어. 분명히 이 방에는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네. 네. 어떻게 이 멀쩡한 조명이 떨어져서 깨진 것인지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든 거죠. 먹을 거나 봐. 좀 꺼져. 와, 이거 움직여야 돼 하면서 욕을 그때 확 내뱉은 거죠. 정말 쌍욕을.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형상이
천장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듯이 휙 하고 갔어요. 아내는 놀란 거죠. 자기한테 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가위 눌려본 분들은 알잖아요. 네. 윤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가위 눌림 좀 당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들어서는 없고 아기 예. 때 예.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앞에 가족들이 다 움직이는데 저는 막 귀신 형체는 아니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막 그 화면 조정 같은 막 거리는 것들이 제 앞에 막 이렇게 있는데 가족들한테 아무 얘기는 할 수 없고 뭐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수인 씨는 어때요? 저는 저 웬만하면 안 눌리는데 예. 집터에 따라서 눌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어느 이사한 집에서는 유독 눌렸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 이사 오니까 안 눌리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엄지발가락을 세게 이렇게 하면은 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일단 무서워서 눈을 못 떠요, 저는. 눈을 꼭 감고 가위 눌리면 옆에 막 저는 막 음악 소리 막 징징 막 소리가 진짜? 나고 막 몸이 굳어가지고 막 말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이러고 엄지발가락을 탁 이래서 막 깬 적도 있고. 가위 누르면 좀 자주 겪는데. 아 진짜요? 네. 오방도령님도 혹시 가위 눌리? 저는 제자 되기 전에 눌렸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안개가 쫙 깔려있는데 그 병실에 누워있는데 가자 하는데 이 내용이 여기랑 똑같은 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따라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제 공포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보면 네. 가위에 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안 눌려본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차이가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몸에 기가 약하면 예. 많이 눌려요. 반대일 줄 알았는데. 기가 약하신 재원 선배님. 그럼 기가 약하면 혹시 그것도 약한가요? 그쪽으로 발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힘도 약하신. 네. 갑자기 더워집니다. 그 가위라는 게 귀신의 농락인 건가요? 그럼요. 아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예. 가위가 많이 눌리거나 뭔가 가위가 안 눌려도 잠자리에 들거나 하려고 하는데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스산해.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어떤 기계적인 음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놓으신다든가 TV를 안 보셔도 볼륨을 약하게 틀어놓는다든가 하면 상당히 도움돼요. 요즘에 왜 너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네. ASMR? 그러니까 뭐 시냇물 소리, 맞아. 뭐 눈 내리는 소리, 비 내리는 이런 거에서 소리. 비 내리는 소리 네. 이런 거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태영 씨도 가위 좀 그만 눌렸으면 좋겠다는 맞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근데 새벽에 일찍 나가면 새벽 3시, 조금 뒤에 나가도 한 5시, 뭐 늦게 나가면 7시 막 이런 식인데 새벽에 나갈 때 3시 그때 이제 세안을 이렇게 하는데 여보? 여보, 피곤한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 여보? 여보? 뭐야? 여보, 나 다 씻었지롱. 뭐야? 자기 벌써 나가? 미안. 내가 피곤해서 시간 맞춰 못 일어났네. 어? 그럼 좀 전에 그 사람 누구야? 아까 아내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몇 번 더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던 거예요? 네. 어머. 그런데 이 일을 아무리 아내한테 말을 해도 아내가 믿질 않는 거야. 하지만 예. 아내도 머지않아 남편의 말을 믿게 돼요. 아내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날 예. 아내분은 집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주방에서 요란하게 막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털그럭거리면서 숟가락이랑 냄비가 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대요. 어머, 어머, 어머. 이 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부부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야 다녀올게. 뭐야? 무슨 집에 안개가 있어? 자기야 안 가? 여보, 여보. 아내가 기절을 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근데 그 존재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얼굴을 돌리더라고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을 다 켰죠. 불을 다 켰더니 이제 안개도 천천히 사라지면서 그 여자는 없어졌어요, 아예. 그게 딱 2번 있었어요. 어머. 야,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얼굴 보면 안 돼. 아니, 처음에는 원래 남편분에게만 보였는데 예. 이걸 또 아내분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제가 봤었을 때 진짜 집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이 집에 머무는 귀신이 있는 걸로 보아서 그럼 이 정도면 누가 이사를 오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 귀신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어. 봤죠? 당연히. 그렇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에 살던 사람이 이제 뭐 네. 땅을 달리하신 네, 네. 집이다. 막 집값이 아무리 싸도 안 팔리고 막 네, 사는 네. 사람도 사실 너무 찝찝하고. 맞아. 근데 이런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겠지. 아무리 저희가 무속으로 해결을 한다 그래도 한동안은 사실은 좀 안 좋죠. 그럼 태영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빨리 이 집을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 되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다. 상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태영 씨도 이미 집주인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대요. 아. 집주인과 처음엔 연락이 되게 안 됐거든요. 전화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기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중개인한테 집주인을 빨리 좀 만나게 해달라. 이거 좀 알아야겠다. 그랬더니 그 전세계가 끝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연락이 왔어요. 태영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그동안의 일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이 털어놓은 비밀은 놀라웠어요. 예. 집안에서 환청이 들리고 매일 가위에 눌리는 것을 비롯해서
거실에 안개가 싹 끼고 똑같네. 여자 귀신이 출몰하는 것까지 겪었던 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머, 이걸 다 아셨군요. 그런데 네. 딱 한 가지. 태영 씨는 욕실에서 분명히 아내의 모습의 귀신을 봤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주인은 딸의 모습을 봤다는 것만 달랐다고 해요. 와, 가족들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장난을 치나 보네요. 그 길로 태영 씨는 바로 그 집을 나왔대요. 그렇죠. 그 뒤 태영 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혀 어떤 거기랑 사실이요? 상관없는 동료 네. 같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도배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보니까 이게 방의 문 지방에 다 도배를 뜯어내면 여러 장에 막 10장, 20장 이상의 부적들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지름 1m 정도의 원형으로 된 아주 큼지막한 부적까지 들어있었다. 그 정도로 센 귀신인가요? 그렇죠. 원 많고 한 많고 그 터에서 그 원한 자체가 씻겨지지가 않으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 된 게 태영 씨 부부야 뭐 이제 전셋집이니까 떠나면 되지만 예. 그 집주인분은 뭐 이거 뭐 이제 소문도 다 났고 뭐 집을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거 뭘 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태영 씨 집에 같은 경우는 그 자리거지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네. 같은 가해 눌림을 당해도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했다든가, 그러니까 꼭 자살이 아니라도 밤새 한영으로 뭐 심장마비로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있는 그 기운 자체만 닦아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일을 안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지금 태영 씨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이사를 가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나마 그 뒤로는 귀신을 안 보셨을 텐데 이사를 간 그곳까지 귀신이 따라온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덜어 있어요. 진짜요? 그럼 최악인데. 덜어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 영가들이 쉽게 넘겨 타서 와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막 우리를 보고 막 놀래고 네. 기겁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 따라가야지. 리액션도 너무 좋고 하니까. 나를 알아주잖아. 나를 보고 놀랬잖아. 그럼 모른 척 해야 되네 진짜. 그래서 귀신을 보시면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좀 기묘한 일을 겪게 됐을 때는 우리 오방드릉 선생님처럼 네.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하면서 상황을 갖다가 모면하든지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와, 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첫 번째 사연. 네.